그러면은 우리가 비율 선택 기준에서 이제 원소 간의 비율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런 뭐 십수염에 십수염에도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 필요한 게 아니죠. 칼슘과 질산태질소가 필요하고 그 안에 암모니아태질소가 필요했던 뿐이잖아요. 거기 우리가 필요한 건 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화물 중에 존재하는 이온과 이온의 비율과 배양액에 있는 이온의 비율을 생각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한 분자의 KOO3는 물에 녹아서 포타슘 한 개와 질산태가 하나가 생긴다는 거 이것들이요. 그러면 CaCO3 같은 경우는 이 같은 경우 칼슘 하나와 질산태질소 두 개 생기죠. 그래서 질산이온을 충분히 넣으면서 양이온을 적게 넣고 싶을 때는 질산칼륨보다는 질산칼슘을 넣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이것들이요. 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질산칼슘을 넣을 때 질산칼슘을 넣는 이유가 칼슘을 공급하는 목적도 있고 질산태를 넣는 목적도 있는데 내가 질산태를 많이 넣고 싶으면은 질산칼슘을 많이 넣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칼슘에 비해서 질산칼슘의 능량이 늘어나는 거고요. 내가 질산태질소보다는 포타슘의 그러니까 가리의 함량을 더 넣고 싶으면은 질산칼슘을 질산가리를 넣어주면은 칼슘의 함량은 좀 줄어들고 질산태질소는 좀 줄어들고 가리의 함량은 늘어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내가 아까 비료 농도 계산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다량 원소에서는 미리모를 쓴다고 했죠. 1리터에 몇 몰의 비료가 들어있냐를 우리가 계산한다고 했죠. 그럼 이게 분자량이죠. 이게 분자량이 아니라 요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비료 계산할 때는 미리몰로 계산한다. 여기서 미리몰로 할게요. 내가 질산칼륨보다 질산칼슘을 많이 넣는 경우는 바로 질산칼슘을 많이 넣는 거는 바로 질산태질소를 늘려주는 거고 질산가리를 넣으려고 하면은 여기 질산태질소를 줄여주고 질산가리를 넣으려고 하면 질산가리를 넣으면 되고 근데 이게 뭐냐면은 모든 비료는 묻혀서 가잖아요. 내가 그런데 질산가리를 더 넣고 싶은데 질산태질소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질산태질소를 안 늘리고 질산가리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죠. 예. 그래서 우리 통상적으로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NO3를 목표가 10mm몰이에요. 그 다음에 가리가 뭐 8mm몰이고 칼슘이 10mm몰이라고 쳐요. 근데 여기서 내가 봤더니 요거를 12로 늘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12로 늘리고 싶으면은 요 질산태질소가 늘어나겠죠. 이게 늘어나고 그러면은 내가 질산태를 줄이려면 얘를 좀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가 줄어들어요? 칼슘의 농도가 줄어들고 얘는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하냐면은 이걸 맞출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여기 10, 10이라고 써있죠? 10, 12 써있어요. 그러면은 아이 모르겠어. 10하고 10이야. 얘는 그대로 있고 얘만 늘리고 싶어. 근데 이 방법이 없잖아. 그럼 어떡하냐? 그냥 얘를 늘려. 근데 얘가 13이 됐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한 20, 얘가 12가 됐어. 그러면은 한 20% 늘었잖아요. 목표치보다. 그럼 이걸 갖다 허용해요. 그냥. 허용해요. 근데 10에서 8로 주는 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늘어나는 건 돼. 그거 줄어드는 거 안 돼요. 최소 농도는 맞춰줘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비율을 맞출 수가 없다. 왜냐? 모든 비료는 붙어있잖아요. 두 개가 다 붙어있잖아요. 붙어있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를 늘려주면은 다른 하나도 늘어나게 돼 있고 하나를 줄여주면은 다른 뭔가도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액을 만들 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최소 농도 우리 기준점보다 이 기준을 잡아놨으면은 얘보다 높으면 되는 거지 얘보다 낮게는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차 범위를 한 20%까지 둬요. 그래서 우리가 비료 살 때 보면은 그러니까 뭐 내가 100kg를 넣고 싶어.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80kg, 90kg도 아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90kg 넣어도 되는데 우리가 목표를 잡기를 100kg 왜 잡았느냐? 다른 비료랑 맞추다 보니 얘가 조금 더 들어갔을 확률이 더 많죠. 이것들이요. 우리가 비료 계산할 때 보면은 그러면 대략 이 양액 조성할 때 아주 정밀하게 안 하죠. 대략적으로 해요. 대략적으로. 나중에 순환식 양액기계를 만들 때도 그러니까 순환식을 할 때도 되게 대략적으로 해요.
보면 놀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우리가 뭐지? 방송에서 봤던 거랑 실제로 수경재배나 이런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은 정밀하진 않아요. 사실은 정밀하지 않다. 왜 정밀하지 않을까? 우리 삶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칼로리, 단백질 계산하지 않고 먹어도 대충 살아가는 것처럼 영양실조 걸리지 않기만 하면은 대충 식물들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이온 농도를 저 원소가의 비율로 얘기할 때 우리가 정해놓은 목표치보다 어떻게 된다? 무조건 올라간다. 이하로 떨어지면은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비율을 조정하게 되면은 무조건 비율은 변화된다는 거죠, 이것들은. 근데 우리 오차 범위를 크게 잡는다. 우리가 식물의 세교에 따라서 질소를 많이 넣어야 할 경우 혹은 칼륨을 많이 넣어야 공급할 때가 있어요. 각각의 경우가 다른데 이에 맞게 비율을 공급하면 되는데요. 염화칼슘, 염화가리와 염화칼슘은 각각 칼륨과 칼슘이 결핍되어 급히 공급할 때만 사용하고요. 염소 함량이 많아지면 왜 그러냐면은 염소 함량이 많아지면 식물해가 발생하므로 배양액 중에 소금이 극소량 있을 때에만 사용한다. 그래서 이건 염화칼슘이나 염화가리는 가격이 싼 반면에 이런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사용하여 주로 우리가 사용할 때 거의 막판에 거의 사용한다. 이것들은 거의 막판에. 그리고 막판에 사용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 에이 그값, 찌값, 비료값 좀 덜 아끼고 말 거야 할 수도 있어요. 그들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가리와 칼슘을 공급할 때 염소를 넣을 것인가, 염소를 집어넣을 것인가, 여기다가 황산을 집어넣을 것인가 하면 황산이 훨씬 더 비싸다는 거예요. 지산 칼슘이 비싸고 염화 칼륨보다 황산 칼륨이 더 비싸고. 배양액 종류 볼게요. 배양액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배양액 종류는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현존의 배양 중에서 재배 그거가 기간 쪽에 배양액 농도를 조성의 농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게 없기 때문에 조절해가면서 사용해요. 먹으면서 작물의 생육을 봐가면서 또는 배진의 이시나 이런 걸 체크해가면서 우리가 바꿔가면서 쓴다. 조금씩 변형해 씁니다. 모든 배양액 중에는 기본 처방전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비료나 원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요. 이것들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배양액 조율별로 비료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각 비료를 당량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이상하자. 당량이 뭐예요? 1몰 당. 몰로 계산해야 돼. 미리몰로 계산해야 된다. 미리몰로. 그 다음에 생산자가 당량을 기준으로 한 농도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현장에서는 실제로 소요되는 비료의 양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몰 나오면은 뭐 하면 돼요? 거기다가 비료의 농도와 분자량을 알면은 우리가 실제 필요한 비료의 양이 계산될 수가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처방전을 만드냐? 내가 컨설턴트예요. 내가 메인 재배사인데 저기 신입 재배사한테 처방전을 줬어. 요때는 미리몰로 할까요? 그람으로 표시하겠죠. 야, 1톤에 질산칼슘 몇 킬로, 몇 톤 딱 넣으라고 하겠죠. 이것들이요. 근데 내가 이걸 짜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미리몰 개념이 있어야 이걸 짤 수가 있어요. 비료를 여기다가. 내가 처방전을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은 필요 없어. 내가 만들려면은 저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농사 짓는 데는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내가 주도해서 하려고 하면은 필요하다는 거 이것들이요. 우리는 단순히 농사 짓기 아니라 주도할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그럼 양액 조성을 볼게요. 여기 보면은 미리 이꼴롬 있죠? 노르말 농도예요. 그 다음에 야마자키의 7, 암모니아테, 인산, 포타시움, 칼슘, 마그네슘, 황산들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미량원소는 뭘로 돼 있어요? ppm으로 돼 있죠. 미량원소는 ppm으로 해요. 저희들 이거는 그냥 다량원소만 미리꼴롬으로 한다. 이것들 보면은 볼게요. 보면 야마자키의 6, 16, 9, 13, 7로 되어 있는데 볼게요. 화랑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야마자키하고 파란 작물 연구소하고 어때요? 차이가 거의 2배가 나죠. 왜 2배가 날까요? 이유 간단해요. 얘를 100배 농축액이잖아요. 100배를 시작시키면 얘는 이시가 1.5가 나오고 보통 화랑액은 PBG액이라는 화랑액은 이시가 3이 나와요. 일단 보게 되면은 차이가 어때요? 거의 비슷하죠. 거의 움직여.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 원시행을 쓰든 화란액을 쓰든 빌기를 쓰든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이상하죠? 차이가 보세요. 차이가 제법 나. 근데 재배하는 별 필요가 없어. 큰 차이가 안 나. 키울 때는. 저희가 볼 때 조상원 같은 경우는요. 웬만하면은 그냥 써도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웃긴 거는 뭐냐면 토마토 양액을 갖다가 오이를 키워도 메론을 키워도 잘 자라요. 파프리카 키워도. 저는 토마토 배양을 갖고 한 온실에서 오이와 메론을 같이 키워본 적이 있거든요. 잘 자라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 배양의 농도를 보게 되면은 야마자키하고 한국 원식을 빼고 나면 일본 원시라든가 한국 원시라든가 벨기에 같은 걸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대략적으로 이게 표준이라고 자기들 주장을 하죠. 대충 다 잘 자라요. 배양들. 사람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하고. 우리가 칼로리 계산 안 하고 먹어도 1년 하루에 먹는 양을 평균 내면은 대략 비슷해진다는 얘기고, 식물들은 알아서 빨아먹는다. 필요한 만큼 빨아먹는다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식물이 흡수를 할 때 물론 환경 조건에 따라서 특수한 이온을 많이 빨아먹을 수 있는데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착과가 되기 시작하면은 과일이 많잖아요. 그럼 포타슘 이온을 쭉 빨아먹어요. 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같은 배양액으로 관리를 해도 우리가 pH가 그러니까 처음에 착과가 안 되고 착과가 실패했을 때는 이파리가 무성해지면서 pH가 쭉 올라가다가 질산을 자꾸 빨아먹으니까. 근데 과일이 달리면 뭐가 필요해요? 가리가 포타슘이 필요하고, 그때는 포타슘을 빨아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pH가 안정화되거든요. 이 얘기는 뭐예요? 식물이 자기가 필요한 만큼 알아서 흡수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생물이라는 거는 적응이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적응과 순화라는 건 다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적응이라는 건 뭐예요? 내 환경에 맞게 적응하고 순화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양분도 내가 필요한 만큼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다? 바로 뭘 맞춰준다 이거? 최소 이온 농도만 맞춰주면은 대략적으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고, 최소 농도 맞춰주고 하나 더 맞춰줄 게 뭐가 있어요? pH 맞춰주고. 양분의 결핍이 가장 큰 원인은 이 양분 농도의 이 변경,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대개가 pH에 이상이 있거나 뿌리에서 스패를 받았거나 물이 많아도 양을 못 빨아먹어요. 물이 많아도. 그 다음에 근권의 온도가 낮아도 양분을 흡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최소 농도만 맞춰주면 되는 거고, 여기 보시다시피 일본 원시액과 화란액, 네덜란드액과 벨기에액을 봤을 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 다 서로 자기가 농사를 잘 짓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더 웃긴 거는 야마자키하고 한국 원시액을 보세요. 얘하고 일본 원시액하고 화란액하고 어떻게 차이가 엄청 크죠? 근데 우리가 대충 키워요. 그래도 물론 저희는 한국 원시액하고 야마자키액하고 한국 원시액은 저희가 좀 안 좋게 봐요. 저거는 이상하다. 왜냐면은 국제 기준은 우리가 네덜란드하고 벨기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계적인 기준이 적혀 있는데, 그 한국 야마자키하고 한국 원시액 같은 건 국제 기준보다 너무 낮거든요. 근데 뭐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지만,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있는 거 보면은 저희들 볼 때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그냥 재배는 하고 있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요. 왜냐면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온의 농도는 맞춰야 되지만 크게 정밀하게 맞출 필요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 이거 보면은. 그래서 그냥 저는 웬만하면은 거의 다 지금 국제로 사용되는 게 네덜란드액을 기점으로 해서 요거의 변형액들을 많이 써요. 이거를 회사마다. 그 토마토 배형액 종류별 다양해서 토마토 기준을 볼게요. 보면은 한국 원시액이나 야마자키액 보세요. 질산칼슘 양이 벨기에액에 비해서 어때요? 3분의 1 반밖에 안 되죠. 그다음 질산칼슘들 보게 되면 한국 원시액은 또 보게 되면은 이게 들어가도 얘에 비해서 양이 적죠. 반 정도밖에 안 되죠. 얘들이. 일단 질산 가리를 봐도요. 얘가 보면은 500 정도, 400 정도 쓰고 있는데, 이렇게 가보면은 얘가 뭐 한국어죠. 일본 원식 같은 800이 쓰이고, 황산 마그네슘도 보게 되면은 이게 좀 다르죠. 이것들 보게 되면 이건 ppm 단위예요. ppm 보게 되면 다르죠. 이것들이 보게 되면 ppm 단위인데 염소 소요의 양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ppm이니까 곱하면 여기다가 곱하면 되는데, 지금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얘가 농사가, 그러니까 보통 화란액하고 일본 원시액을 비슷해 볼게요. 화란액을 제일 많이 쓰는데, 화란액은 기준이 뭐예요? 힙수염이죠. 화란액을 기점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보면 화란액을 기점으로 했을 때 이 비료의 양이
좀 적은 걸 볼 수가 있고 질산가리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얘는 비슷한데 황산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혈압액이 더 높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산가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얘가 더 높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혈압액이 한국 원시액이나 야마자키보다 높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들이요. 이것도. 그 다음에 뭐 미량원소, 미료원소 같은데 미료원소 같은 경우는 뭐 대충 다 비슷해요. 그냥 일단 뭐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PBG액이라는 거는 우리가 네덜란드 온실연구소에서 만든 배양액 또는 솔베노이드 배양액이라고 하며 다른 배양액과 달리 조금씩 수정되고 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그러니까 PBG라는 뜻이 이게 우리나라 말이 그러니까 영어가 아니라 네덜란드 말로 이게 폴란드 온실 연구소 배양액이라는 뜻이래요. 이게 PBG라는 뜻이 그렇다고 되어 있고 특징은 다양한 점을 대상으로 배지의 유무에 따라서 작성한 배양액으로 유럽계 토마토에 대한 처방, 그러니까 토마토에 대한 처방전이고 피트를 사용할 경우는 부피를 수정할 경우 원소의 농도를 표시했으며 암몬의 경우는 배지의 농도를 표시하였다. 뭐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PBG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일반적으로 토마토나 파프리카, 과채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액이다 보시면 되고 이거는 배지에 따라 만들었고 배지가 있으면은 배지, 그다음에 배지가 없는 수수수경은 수수수경에 따라 만들었다. 볼 수가 있어요. 양액 조성표를 보게 되면은 13.75 이거 좀 뭐예요? 이온 농도죠. 미리꼴로 그리고 유량 원소는 ppm이고 보면 이제 처방전 이걸로 나가죠.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해서 필요한 만큼 집어넣는다. EC가 2.3이고 pH가 6.5면은 기존을 했고요. 그다음에 본인은 물이 상당한 넣을 거고요. 야마자키액은 식물을 흡수하는 양분과 물의 흡수 비율을 기초로 작성한 배양으로 작물마다 다량 원소를 조성한다거나 미량 원소량은 동일하다 되어 있고요. 요거는 야마자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네덜란드 액이나 벨기에 액보다 농도가 다 낮아요. 보시면 다른 비료들보다.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점이 있어갖고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나왔나 물어봤더니 야마자키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왔죠. 식물이 흡수한 양과 양분의 물과 흡수 비율을 기초로 작성한 배양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순수수경에서 이게 나왔어요. 순수수경은 고형경에 비해서 EC가 낮게 관리되거든요. 그러니까 토마토를 같이 키우더라도 순수수경에서 키우는 토마토는 고형경에 비해서 EC가 낮게 관리돼요. EC가 낮게 관리된다는 얘기는 비료 농도가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이 야마자키 액이 도대체 왜 EC가 낮은가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는데 제가 어떤 교수님 설명해 주기를 이 야마자키 배양액은 순수수경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현재 재배되고 있는 고형경하고는 안 맞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야마자키 액이 우리가 볼게요. EC가 0.85를 기준으로 봤죠. EC가. 아까 얘는 뭐예요? 네덜란드 액은 EC가 2.3이 기점이에요. 얘하고 어떻게 나요? EC가 3 정도 차이 나죠. 만약에 야마자키 액으로 EC를 2.3을 만들려면은 비료가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거의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야마자키 액은 현재 우리가 저희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역경재배를 대상으로 배양을 만든 범용 배양이에요. 이건 뭐 일본 원식 배양액인데 역경재배는 뭐예요? 고형재배죠. 근데 역경은 뭐예요? 뭐에서 재배해요? 역경은? 자갈이죠. 자갈에서. 우리는 어디서 재배해요? 자갈에 대해서 안면에서 돼요? 우리가 여기 볼게요. 네덜란드는 배양액으로 피트를 사용한 배지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마자키 액은 뭐라 해서 순수수경을 중점으로 했고 순수수경이고 얘는 고형경이고 그 다음에 일본 원시액은 뭐예요? 모래나 자갈을 이용한 재배법에서 사용된 거죠. 우리가 맞는 건 뭐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는 고형경제이기 때문에 네덜란드 액이나 이런 걸 맞춰서 한다는 거고요. 한국 원시액은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2.3이라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을까 모르겠고. 그래서 다양한 양액 조성표가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네덜란드 표준액을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표준액이 있지만 네덜란드 표준액이 변형 제품들이 많아요. 막 예를 들어서 내가 그로단 안면을 쓰면은 그로단 안면 회사에서 만들어준 그로단 저종액이 있어요. 그로단 저종액은 바로 네덜란드의 안면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있고 어떤 거는 또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네덜란드를 기점으로 만든 제품들을 거의 다 외국에서 쓰고 있다. 네덜란드 양액을 중심으로 만들었고 벨기에도 어떻게 보면은 네덜란드에서 파생된 제품이고 그래서 네덜란드 양액이 거의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양액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배양의 조성표를 보게 되면은 배양의 조성이 적절하지 못하면 배양의 관리가 어렵고 생산성과 품질이 나빠지며 생리량이 발생하고 배양액을 자주 발하자며 소모가 많아진다. 또 수경재배를 이용하는 배양액은 다음 같은 조건이 갖춰야 된다고 하는데 일정한 우리가 이건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는 배양액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사용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표준 처방전을 기반으로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가미하면은 그걸 사용하면 돼요. 이걸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무기양분 13가지를 다 들어있어야 되는 거고 뿌리에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물에 용해된 이온 상태일 것이고 각각 이온이 적당한 용도로 있어야 되고 작물에 유해한 이온이 함유되지 않아요. 염소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없으면 안 되겠지. 있으면 안 되겠죠? 용액의 pH는 5.5에서 6.5. 그러니까 우리가 용수 pH가 7.0일 때 7.0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원수가 7.0이에요. 7.12가 될 수도 있어. 이 물을 갖다가 우리가 말하는 표준 처방전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pH가 5.5에서 6.5로 떨어져요. 일반적으로. pH 알칼리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강물이라든가 지하수를 갖고 이게 표준 처방전을 사용하게 되면은 pH가 5.5에서 6.5로 떨어진다. 이건 뭐예요? 굉장히 적정한 범위죠. 그다음 우리가 배양액 조성표에서는 pH 역할도 한다.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A액, B액 지난주에 뭐 보여드렸어요? 필터를 따서 보여줬죠. 만약 필터가 막혀갖고 한쪽이 더 들어가고 한쪽이 덜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pH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pH가 벗어날 수가 있다. pH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필터가 막혀버리면. 그래서 A통과 B통의 필터가 항상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그 다음에 가격이 경제적일 거. 항상 우리가 돈의 문제가 민감할 때 돈을 절약하는 비율을 사용할 수 있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배기간이 계속돼도 농도, 무기원소의 비율 및 pH가 변하고 이거는 요 얘기는 이미 우리가 다 처방전에 들어있는 거고 우리는 가격의 경제적인 것만 생각하면 돼요. 이것들이 어떤 비율 설정은 우리가 처방전을 어차피 만들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재배사를 하거나 컨설턴트가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냐면은 기존 처방전에서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움직여요. 우리가 새로운 처방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처방전에서 내가 지금 봤더니 pH가 올라가는 것 같다. 그러면은 내가 질산아모니를 더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뭘 빼주고 하는 것도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봤더니 과일이 너무 많이 날렸어. 근데 내가 적심을 했어. 그래갖고 질산태질수나 이런 거는 좀 적게 먹어도 될 것 같고 포타슘을 많이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질산을 조금 빼주고 가리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럴 수가 있어요. 질산칼슘을 줄여주고 질산 가리를 더 넣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꿔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방전이라는 것은 바로 그 일반적인 조성표에서 변화하는 거지 내 새로 만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양액을 재배자 스스로 분석하고 계산과 중요하긴 한데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해야 되는 얘기들이고요. 항상 공급되는 양의 성분이 흡수되는 양의 성분보다 많아야 한다. 그러니까 배진의 양액 조성의 농도가 공급되는 양액의 농도보다 높아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배진의 EC가 공급 EC보다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무조건 높아야 된다. 공급되는 EC보다 배진의 EC가 무조건 높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지금 내가 배액을 10% 20% 빼고 있어요. 내가 공급을 2.5로 하고 있어요. 그럼 근권 EC는 한 3.5 정도가 나와야 돼요. 반면에 내가 공급 EC가 3인데 배액을 한 5% 빼거나 안 빼고 있어요. 그럼 근권 EC는 4가 아니라 5, 6, 7, 8이 나와야 돼요. 내가 배액을 안 뺄수록 더 EC가 높아야 돼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볼게요. 내가 10ml, 8ml, 10ml를 공급하고 있다고 쳐. 이게 필요해요. 근데 얘가 이렇게 공급을 했어. 그럼 배진에 18, 10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 안에서 배지 안에서 이걸 넣게 되면은 이게 섞이겠지. 이 안에서 섞이게 되면은 어떤 건 예를 들어서 질소는 뭐 13이 되고 얘서 가리는 뭐 10이 되고 그다음에 칼슘은 13이 됐어요. 그럼 어때요? 내가 목표했던 것보다 높아야 낮아요? 높으니까 식물체가 빨아먹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흡수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얘가 EC가 높을 거 아니야. 다 높으니까 EC가 공급보다 높겠죠. 이렇게 되면. 근데 공급 EC가보다 배진의 EC가 낮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같다고 할게요. 낮다고 안 하고 같아요. 내가 공급을 했는데 EC가 같아. 그러면은 여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질산태는 10을 공급했는데 이 안에서 10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빨아먹어서 섞였더니 8이 돼.
그 다음에 가리는 8을 넣었는데 들 빨아먹어서 얘가 이 안에 10이 남아있으면 섞여서 얘가 한 10이 돼. 그러면 얘가 공급보다 높죠? 칼슘은 공급했더니 이제 공급을 10으로 했는데 안에 있는 놈들이 더 많이 남아갖고 여기서 들 빨아먹어서 섞었더니 얘가 12가 돼요. 그럼 평균 냈을 때는 얘랑 똑같아지는데 문제는 이 질산태질소의 결핍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이C하고 배기C하고 비교해